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근현대사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의 메인 주제는 신의 혁명 되겠습니다. 드디어 중국에서 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의 혁명의 결과 중국 최초의 공화국이었던 중화민국이 이제 수립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흐름은 이와 같아요.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아편 내용들을 살짝 보자면은 먼저 아편 전쟁이 발생을 했었죠. 아편 전쟁의 결과 서양 세력들이 이제 청나라로 막 침입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편 전쟁이 청나라에 찾아온 외부적 위기였다면 내부적 위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에요. 무엇이었냐? 청나라를 무너뜨리자,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천국을 세우자라고 하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농민 운동이었죠. 자,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기술의 힘을 보았던 서양의 관리들이, 중국의 관리들이 중국의 근대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양무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체제까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요. 이것은 결국에 양무 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변법 자강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의회나 입헌군주제 같은 것들을 주장했었던 거 기억하고 있지요. 자, 하지만 변법 자강 운동은 보수파의 반대로 비교적 일찍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 중국 사회에서는 밀려오는 서양 세력들을 막아야만 한다. 서양 세력들을 다 몰아내야 한다. 라고 하는 측면, 반외세에 집중했던 의화단 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의화단 운동은 반외세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반기독교 폭력 운동, 너무나 잔인하게 폭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당시 국제정세를 읽지 못했던 중국의 보수파 서태후가 의화단을 지원하고 서양 국가들과 전쟁을 벌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중국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말았던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뒤의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의화단 운동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 정부는 뒤늦게 다양한 개혁들을 실시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정치다 라고 해서 신정이라고 어려운 말로 불러요. 그래서 이 신정을 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을 실시를 합니다. 신식 군대도 만들고요. 상공업도 발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의회랑 헌법도 만들 준비를 해요. 아니, 만들진 않아요. 만들 준비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막 신정식에 만들어진 신식 군대 보면은 느낌 상당하죠. 자,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미 버스가 떠났어요. 이미 청나라의 국민들은 더 이상 청나라 정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정부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중국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청나라는 이미 늦었다. 이 나라를 우리가 갈아엎지 않는 이상 중국의 미래는 없다. 라고 하는 일종의 혁명적인 분위기가 중국에 전체적으로 싹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혁명적인 분위기를 리드했던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인물이 바로 순원 되겠습니다. 자, 이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역정이 참 재밌어요.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태어났고요. 어릴 때 가족들이 하와이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20대가 되면은 중국의 홍콩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하게 의대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20대 때부터 중국을 바꾸기 위한 혁명 운동에 투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중국을 세워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일념하에 수차례의 무장혁명을 시도하는데 사실 모두 실패해요. 그래서 이 순원 여기저기 도망 다닙니다. 일본으로도 도망가고 영국으로 도망가고 하여간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요. 전 세계를 돌면서 유학생들을 만나서 혁명 정신을 전파를 하고 중국 혁명을 홍보하고 다른 나라에게, 그리고 외국 사람들로부터 혁명 자금을 모아서 중국 내부에 있는 자기의 혁명 동지들에게 보내서 혁명 운동을 지원하고 뭐 그러한 일생을 전부 다 중국의 혁명에 바쳤던 인물이 바로 순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 동맹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중국의 혁명을 리드하려고 했던 인물 역시 순원이 되겠고요. 자, 이 순원은 중국 혁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순원은 자신이 만들어낸 독특한 체계인 삼민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중국 혁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자, 삼민주의, 세 가지의 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민족. 무슨 얘기냐? 지금 중국의 원래 민족이 뭐예요? 한족이죠. 이 한족의 주권을 찾아야 된다. 지금 청나라는 만주족이 장악하고 있고 지금 서양 세력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다른 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국 민족, 한족이 그 주권을 되찾아서 한족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게 첫 번째 민족이 되겠습니다. 자, 삼민주의의 두 번째는 민권입니다. 자, 민권은 국민의 권리예요. 즉 뭐다? 국민이 권리를 갖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존의 청나라와 같은 황제 체제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권 재민의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황제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민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민생은 국민의 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생활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토지제도 개혁 등을 통해서 지금 살기 어려워하는 중국 국민들의 삶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 민족, 민권, 민생 세 가지야말로 중국이 미래에 나가야 할 방향이다. 라고 그 이념을 딱 제시한 사람이 바로 순원이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순원의 이런 삼민주의 계통들이 나오게 되고 중국 내부의 그런 혁명의 분위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을 때 청나라는 한참 신정하려고 했던 청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사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신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의화단 사건의 결과 맺게 된 신축조약의 배상금 이런 문제로 청나라가 돈이 없습니다. 정부에. 근데 이 청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 당시 1910년도에 중국 곳곳에는 뭐가 생기고 있었냐? 철도들이 생기고 시작했습니다. 이 철도는 중국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만든 민간 철도예요. 그런데 청나라 정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민간 철도를 국유화, 나라의 재산으로, 나라의 소유로 강제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이거를 담보 잡아서 보증 삼아서 외국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청나라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와, 이거 지금 계속 똥볼만 차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민재산, 민간솔도 우리가 투자해서 만든 재산을 훔쳐가서 그거를 외국에다가 넘기는구나.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정부의 민간철도 국유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는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보로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로는 뭐냐? 보호한다. 로, 길, 철도, 철로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철도를 보호하자. 뭐 이런 거겠죠. 하여간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 정부에서는 이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보로 운동을 진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투입하는 것이 당시에 있었던 신군, 신정을 통해 만들었던 그런 신식군대를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식군대가 더 이상 청나라 정부의 말을 듣지 않죠. 신식군대가 생각하기에도 청나라가 이제는 뭐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식군대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식군대의 반란이 점점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중국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혁명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신해혁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911년의 일이에요. 자, 이제 청나라를 뒤집어 엎자.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혁명의 물길이 전 중국을 뒤엎고 있어요. 혁명은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갔고요. 혁명 세력은 이제 청나라를 대신하는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공화국인 나라 이름은 무엇으로 했다? 중화민국을 수립을 합니다. 자, 민국이 뭐예요? 백성 민자의 나라 국자예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국가. 즉 뭐다? 공화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할 때 대한민국의 민국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국, 중화민국의 민국이 되겠습니다. 무튼 신해혁명의 혁명 세력들이 중화민국을 세우고 이만치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화민국에서는 당연히 대총통으로, 임시 대총통으로 순원을 선출을 합니다. 사실 신해혁명이 처음 시작될 때 순원은 국외에 있었어요. 국외에서
혁명 활동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빠르게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중화민국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어때요? 굉장히 넓은 부분에 청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둘 사이의 싸움은 뭐 불보듯 뻔하겠죠.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청나라 북쪽 지역에서 강력한 군대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위안스카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군벌이라고 부르는데요. 군벌은 뭐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군벌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청나라에서 굉장한 실력자로서 자리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군벌 위안스카이예요. 청정부는 이 위안스카이를 보내서 혁명군을 진압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동시에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정부군보다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 위안스카이가 이제 중화민국을 공격하려고 오는 거예요. 중화민국이 생기자마자 상당한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대 총통인 순원은 청나라가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보낸 이 위안스카이를 포섭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꼬시는 거예요. 순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안스카이가 얘기합니다. 위안스카이도 당시에 청나라에 진심으로 충성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기회를 좀 보는 기회주의자예요. 이 사람. 위안스카이가 얘기합니다. 내가 왜 너네를 도와줘야 되냐? 나는 이미 청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다. 황제도 나 아니면은 국가가 안 굴러간다. 근데 내가 뭐하러 너네를 도와줄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원이 위안스카이의 어떻게 보면 권력욕 이런 것들을 약간 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도와서 중화민국을 도와서 청나라를 멸망시켜서 혁명을 완성한다면 중화민국의 대총통 자리를 내가 아니라 너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위안스카이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결국에 청나라가 혁명을 진압하려고 보냈던 위안스카이는 군대를 돌려서 오히려 청나라 정부로 가고요. 청정부를 압박합니다. 결국에 청나라 황실은 황제의 자리를 내려놓고 결국에 청나라가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중화민국이 중국 전체를 통일한 그런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당시에 중화민국을 기념하기 위해 이 부분 써있죠? Chinese Republic, 중화민국 forever, 영원해라. 보면은 뭐 국민공화 만세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공화국 만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순원과 위안스카이 얼굴 두 대표가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의 혁명이 마무리가 되어 갔습니다. 중화민국이 세워진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인물, 애초에 혁명파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예요.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오히려 황제 체제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중화민국이 중화제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물론 이 체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신의 혁명의 불길이 한번 중국을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안스카이의 그런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반대를 했고요. 또 위안스카이 자체도 황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목숨을 잃습니다. 누가 죽인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다시 공화국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뭐 이미 신의 혁명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는 또 안타까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국이 여러 지역의 군벌들로 세력이 나뉘게 됩니다. 원래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중화민국의 정부였다면은 이것이 여러 지역에 있는 군벌들이 쪼개가지고 각각 자기의 세력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중화민국의 원래 혁명파 세력들은 여기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우린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 군벌들이 혼란스럽게 서로 서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군벌 난립의 상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이 신의 혁명의 결과 중화민국을 만들었으나 군벌들이 난리를 치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되고야 말았다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중국 근대사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오늘 핵심은 신의 혁명이었죠. 자, 청나라 정부가 민간 철도를 국유화해요. 그에 대해서 국민들은 철도 국유화 반대를 했고요. 결국에 이러한 움직임이 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신의 혁명의 결과 중국 최초의 공화국이었던 중화민국이 건설이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었던 혁명 정신의 리더가 바로 순원 아저씨였죠. 순원은 중국 동맹회를 건설해가지고 혁명을 이끌었고요. 삼민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이기도 했고요. 자, 하지만 순원이 중화민국의 신해 혁명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위안스카이와 약속을 했지만 이 위안스카이 기회주의자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위안스카이 때문에 중국이 혼란스러워졌는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위안스카이까지 죽고 나니까 사후에 위안스카이와 같은 비슷한 군벌들이 약 중국에서 와와와와 등장을 해서 정신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야 말았다. 오늘의 스토리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중국을 보았으니까 그럼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